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로 영상 자서전 녹화하는 시간인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럽에서의 이제 18년에 대한 그 내용을 간증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8년 동안 유럽 카프 회장으로서 베른 카프 대회를 포함해서 베른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는 그러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92년도에 어머님이 처음으로 여성연합을 창립한 이후에 참부모 선포 유럽의 이제 8개 도시 강연을 할 때에 어머님을 모시고 그런 큰 대회를 진두지휘했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세계 40개국 순회할 때 유럽을 24개국을 어머님이 순회하실 때에 어머님을 모시고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어머님 그 대회를 진두지휘하고, 어머님의 대회가 끝나는 날 11월 달에 체코 프라하에서 공식적으로 제4대 유럽 회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취임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물론 뭐 많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2003년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세계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아버님께서 세계일보 사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와서 제9대 세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대륙회장을 하다가 이제 세계일보 사장으로 귀국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특별한 경우요.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것은 로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신문을 발행하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 신문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8년 동안 유럽에 가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세계일보 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자신도 그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한국 세계일보 사장으로 간다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은 독일에 있는 교민, 유럽에 있는 많은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을 참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독일 교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기뻐하는,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독일의 교민 사회는 대단히 특수해요. 교민은 3만 명 정도지만은 왜 특수하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을 이민을 받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한국 사람을 이민으로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한국 광부들을 이제 그 이민을 받았고, 두 번째는 간호사들을 그 이민을 받아서 그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한국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또 독일에서 이제 그 한국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에는 독일의 지원이 있죠. 그래서 독일의 교민사회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식 이민이 아니라 뿔뿔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뭐 이렇게 와서 또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교민사회가 형성되었다면은 독일은 정식으로 이민에 의해서 그 교민사가 이루어진 만큼 한국에서 보는 비중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나라가 그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18년 있다가 독일을 떠날 때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유럽에 와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유럽에 오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유럽에 와서 내가 한 것 중에서는 많은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그 한국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을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 이론을 정립하고 또 한국에서는 뭐 한국말로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유럽 사람들을 가르치려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문병한 목사님은 안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 뭐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한국 사람이 유럽 사람들에게 유럽에서 영어로 쓰는 나라는 그 영국밖에 없거든요.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유럽 가면은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고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가면 전부 다 거기 또 책임자가 그 나라 말을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한 걸 또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니까 예, 어떤 거에 대한 이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뭐 이 말도 저 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님도 그 이론적인 체계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공부해 보면은 아버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은 그 말씀이 그 이론적인 그것이 아주 분명하세요.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나 같은 경우는 그 이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론을 정립한 것을 가르쳤지만은 유럽에 가서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이론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실천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내가 유럽에 있을 때에 그 이론을 많이 정립을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공식 노정이에요. 설명했듯이. 공식 노정은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많은 신앙을 했지만은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유럽에 가보니까 공식 노정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볼 때에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공식 노정에 대한 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동안 그 돈목고상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 75년도에 일본 사람 중심으로 독일, 미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나가서 가르친 공식 노정이 그것이 잘못됐다. 그 공식 노정의 이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말하자면 침체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은 공식 노정에 대한 이론적인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정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그것은 또 일본에서 중심으로 한 그 공식노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50%인데 그걸 100%로 이제 가르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 100%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50% 이론을 100%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내가 유럽을 떠나올 때 식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침식에서도. 사관기가 유럽에 와서 18년간 선교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정립한 공식노적 이론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일가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이 될 것이다. 그 이론은 나의 독창적 이론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공식노조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그 이론이기 때문에
내가 유럽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공식노정이라는 그 이론을 정립을 해서 그걸 남기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이론 중에서 공식노정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한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공식노정을 포함해서 많은 이론을 정립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실천을 하고 그걸 갖다가 유럽 식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면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걸 유럽에 2000년도에 이제 책으로 내가 이 선교의 책임을 영어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다 그걸 내둬야 지금은 안 보지만 언젠가라도 이제 그런 이론이 그때 이미 나왔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을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을 떠날 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화합이 중요하다.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 간에 내적인 그 소위 화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통일교회에서는 세계를 통일하자는 통일교회인데 내적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서양 사람 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든지 어떤 벽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1997년도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내가 미션에 바뀌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나의 스피치가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내적인 유니티가 없이 어떤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템포러리하게 어떤 성공을 해도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내적인 그 유니티, 화합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통일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어디 간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 하나로 만드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많아요. 어떤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어떠한 그 또 패거리를 만들고 이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내적인 통일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나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참고를 하고 억울하지 않게 해서 어떤 사람을 대해서 뭐 나쁜 말이 나오면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적인 통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진실과 양심이다. 내가 신앙한 이유가 첫째는 진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부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내가 받았던 그 진실.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거고 양심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진실한 인간이고 양심적인 인간의 뜻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믿는 진실이 정말 진실인가라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추구하고 그걸 탄정하는 순간에 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믿는 진실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발전이 없죠. 두 번째는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럽 식구들에게도 진실과 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식구들의 양심을 해방시켜야 된다.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의 양심을 해방해서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면서 기뻐서 힘은 들지만 기뻐서 그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발전이 있지 어떠한 그 뭐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당연한 말이죠. 가장 졸린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 그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밥상에서 뭐 하는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잔소리라고 하거든요. 잔소리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지만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하나의 이제 식구들의 양심을 해방해서, 식구들의 양심을 해방해서는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푸시해야 된다. 그 아버님이 유럽 그걸 떠나갈 다시 말씀이, 지도자는 덜 먹고 덜 자고 더 고생하는 게 지도자다. 지도자라고 해서 식구들 부려먹기나 하고, 식구들이 펀드레이징에 돈 벌어오면 그거 쓰기나 하고,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프론트 라인으로 푸시를 해서 식구들로 하여금 양심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뒤에서 뭐 소리나 지르고 뭐 식구들 야단이나 치고, 나도 물론 많이 그렇게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것은 지도자의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유럽에 있을 때 내가 집중적으로 유럽 식구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고, 그 모든 내용이 이 책을 공부를 해보면, 그게 책의 전편을 여러분 다 읽어보면은 그거 알 수 있어요. 내가 유럽에 있어 식구들을 어떤 면을 식구들에게 강조를 했고, 어떤 면을 내가 식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이제 이 책에 그런 하나의 설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내용을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을 떠나올 때에 이제 이침식을 했는데, 내 후임은 송영천 회장인데 그 원래 이름은 송영철이에요. 내 믿음의 이제 손자빨 되는 사람이고, 오세아니아에 대륙회장 할 때에 내가 유럽을 떠나오면서 곽 회장님이 이제 그 후임자를 추천하라고 할 때 내가 추천을 해서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 후임으로 이제 해서 이침을 하는데, 내 이침식은 특별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독일 교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교민들이 자기도 오겠다고 그래서 교민들과 함께 하는 이침식을 했고, 그것도 한 3시간 동안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테스트모니하고 뭐 디터시미터 뭐 울면서 뭐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간증다 그러면서 저렇게 형식적이 아닌 그런 아주 뜨거운 이침식을 이제 하고, 그 당시에 독일에 이제 뭐 교민신문 같은 데 보면은 가주지 않았는데, 독일은 떠나도 교민들은 잊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교민신문에 내가 세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독일을 떠나올 때에 20명의 교민 대표가 나를 환송식을 했는데, 식당에서 1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한 명이 이제 유재원 씨라고 우리 축복과장이 있었고, 한 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20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18명이 기독교인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한테 패도 만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이제 독일의 교민 중에서 그 사람 볼 때는 세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교민들까지도 참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이침을 하고 세계일보 사장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상은 그 당시에 대륙회장에서 세계일보 사장으로 오는 것이 뭐 영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18년 만에 한국의 세계일보 사장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금의 환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평범한 선교사로 독일에 갔다가 18년 만에 참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세계일보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서 세계일보 사장으로 왔는데, 요 뒤에 요거 사진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유럽에 있을 때 어머님 모시고 이제 그 대회할 때에 전용기에서 어머님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좋지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엄마와 어머님하고 나하고 7살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 그 입장은 아니지만은 우린 참 어머님이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스캔하려니까 뭐 너무 많아서 어떤 거 할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올 때 어머님하고 기내에서 찍은 사진을 있어서 하나를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나중에 이제 그 설명하려고. 이 사진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세계일보 사장 취임할 때가 이제 2003년 3월 달인데, 그때 이제 특별한 것은 그 이제 정원주 보좌관 얘기가 오늘이 사관기가 세계일보 사장 취임하는 날이니까 화환을 보내자. 그래서 참모부님으로 화환이 와서 세계일보에서는 처음이래요. 사장 취임할 때에 참모부님이 직접 이 화환을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취임사를 이제 할 때에 되게 뭐 이제 그 기자들이 옛날에 사장들이 취임사를 갖다 이렇게 몇 개 참고를 해서 써왔는데, 그걸 내가 완전히 무시하고 직접 취임사를 썼어요. 취임사까지 갖고 오지 않았지만은 나 나름대로 내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자들이 써다준 취임사를 읽을 수는 없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때 왔었거든. 아들하고 둘이 그냥 뭐 그 전날까지 그냥 컴퓨터에 고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취임사를 이제 내 자신이 작성을 해서 취임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떨렸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도 갈 때에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 괴물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할 때 떨렸고,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카프 회장으로 갈 때에 그 앵커러지를 거쳐 24시간 동안 갔는데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 나서 도착을 해서 어떻게 그거 할까. 그런 감정을 또 느꼈던 게 세계일보 사장할 때도 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할 만치 하고 다 했지만은 세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 사장으로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언론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계일보 사장을 취임할 때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긴장감을 갖고 세계일보 사장을 취임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여튼간에 참모님으로부터 많은 그 교육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취임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세계일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그때 세계일보 슬로건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해서 만드는 슬로건이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그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걱정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세계일보. 그 슬로건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줄이면은 역사를 생각하는 세계일보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역사를 생각하는 세계일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를 어떤 역사냐? 내가 보는 많은 것 중에서 남북 통일이다. 남북 통일이 되어졌을 때에 세계일보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역사 앞에, 난 독일의 통일의 그 과정과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의 그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아버님이 세계일보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남북 통일의 중요한 그 역할을 세계일보가 감당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애국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계를 걱정한다는 것은 지구촌이기 때문에 세계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되지만은 걱정하는 수준이다. 그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 왜? 세계일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세계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하고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생각하는 그 세계일보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 슬로건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주목을 받았죠. 그래, 그 당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도 그 슬로건을 설명했더니 너무나 그 슬로건이 아주 감명적이다. 그래서 우리 당의 슬로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에 와서는 내가 한 일은 처음에 보니까 기획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무 기획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과 총무국을 해서 그 기획실을 이제 분리해서 그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준영 씨도 그 후에 세계일보 사장을 했는데, 차준영 씨를 이제 기획팀장으로, 기획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기획실을 강화해서 기자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을 기획실을 뽑아서 세계일보가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동안의 과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획실을 강화해서 세계일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세계일보 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라든지 뭐 국제기업, 국제은행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장차관을 다 만나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광고 쪽에 신경을 써서 광고를 많이 했죠. 심지어는 한 번 그 삼성전자의 그 구조전 본부에 있는 이순동 씨라고 아우티 선배고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한 번에 내가 10억 광고도 받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받아왔냐면은 세계일보 500명의 기자에게 이 컴퓨터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다 제공받기로 하고 그걸 광고를 내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 따져보니까 약 9억인 걸 얼마 정도의 이제 맞아면 광고를 받아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사장이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럼 광고인데 광고가 잘 되기 위해서는 판매가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 제일주의로 세계일보 끌어가서 모든 회의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다. 사장서부터 신문 구독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근데 보니까 판매국 직원들은 신문을 구독시키면은 그 돈이 나와요. 근데 다른 세계일보 직원들이 신문을 확장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지원비가. 그 왜 그러냐? 아니, 판매국 직원들은 판매국에서 자기들이 봉급받으면서 또 신문을 확장하면 확장비를 받고 그러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확장을 하면은 확장비를 안 줬냐? 근데 그걸 바꿨어요. 사장도 줘라, 확장하면. 그럼 내가 1000부를 확장하면 확장비가 나오니까 미리 그 땡겨다 쓰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투자를 해야 되지. 너가 잘해주면 나 잘해주겠다. 그런 사람 성공 못 해요. 내가 먼저 잘해주는 거죠. give and take라며. take and give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사장 중에서 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500부 한 사람도 없어요. 300부 한 사람도 없어요. 2003년도 3월 9일인가 취임해서 그해 말까지 내가 5,000부를 확장한 사람이에요.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한국 신문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어서 사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4,800몇 분 자료가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그 독보적으로 했어요. 그가 한국에 살던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일보 사장하면서 그러니까 3월, 4월 달부터 약 8개월 만에 5,000부의 신문을 확장하는 획기적인 일을 해서 놀랐죠. 어떻게 했느냐? 사장도 돈 주라 이거야. 사장이라고 돈이 어딨어? 그럼 확장비 나오잖아요. 그 돈을 내가 돈을 구해다가 미리 돈을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무슨 뭐 어디에 따로듯이 그런 데다가 내가 사장으로 왔으니까 돈이라도 내놓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장을 해서는 그 통계가 그러면 국장회의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그거예요. 지난주에 몇 명 확보했느냐. 사장은 얼마고, 뭐 전문 얼마하고, 부사가 얼마하고, 판매 체위주로 끌어가서 그 당시에 세계일보가 놀랄 정도로 신문 확장을 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매경의 사장이 장 사장이 나하고 친한데 사사장 같은 분이 우리 회사로 오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런 일은 그런 획기적인 일을 그 다음 해에 2004년도에 1년 동안에도 내가 한 4,000부 해서 2년 동안에 9,800분가를 했어요. 내 혼자 확장한 그 당시에 뭐 기업이고 누구 뭐 내가 해서 하면은 뭐 전 기업에 뭐 50부 뭐 100부씩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이면. 그래봤자 큰 기업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삼성전자에 신문 300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런 일 안 한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서 다른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신문 뭐 한 100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신문 100부가 뭐 그 푼돈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가지고서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들고 그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냐? 신문을 좀 확장해달라.
그 신문 확장해봤자 몇 푼데요. 100부라 해봤자 신문 100부값 우리 개인이 볼 때는 큰 돈이지만은 대기업에서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잡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내 고향이라든지 뭐 충주대학교라든지 뭐 모든 데 가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두 부씩 내 옛날에 우표 수집하던 그 작전이 있잖아. 이렇게 옛날 우표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어떤 사장들은 신문 구독을 부탁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구독 쪽으로 해서 그 당시에 대단했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신문을 안 봐. 그래 아버님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아버님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신문 안 봅니다. 그래 아버님 그래 그놈의 새끼들 말이야. 응? 당장 공문해가지고 그냥 각 교회 보내라. 그래가지고 뭐 난리치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신문에도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아버님한테 얘기해. 아버님 교회 식구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안 열어봅니다. 그래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 최대한 너 사장으로서의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일보로 갔다가 모든 컴퓨터에 열리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바탕 화면으로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아버님한테 그때 뭐 도착해서 아버님이 뭐 그냥 당장 목회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도 그 이제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나는 군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다화기의 지원으로 회바 전방에서 적을 섬멸하고 회바를 돌파한 적을 근접전으로 무찌르고 최후의 고지를 사수한 데 있다. 그러니까 타화기의 지원이라는 거면 신문사 사장으로서 다른 가용한 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아버님의 힘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버님의 힘보다 큰 힘이 어디서.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떠간에 그런 판매의 획기적인 사람들이 놀랬지요. 선교사나 하다가 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 어리 뺑뺑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근데 해보니까 신문 세계일보 사장이 제일 쉬워 나한테는. 대륙회장 하는 게 10배 어려워. 실제 그래요. 세계일보에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선교라는 것은 돈 받고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봉급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회장이 누구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볼 때는 세계일보 직원들이야 뭐 돈 주고 일 시키는데 그게 쉽죠.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가 받아가면서 일을 시키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맨날 펀드링에 돈 벌어와라. 뭐 어떻게 해라. 동원해라. 뭐 맨날 그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일보가 됐든 교회가 됐든 똑같다는 거야. 네? 신문사라서 더 어려운 게 오히려 나는 내가 제일 쉬웠던 건 군대야.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군대 가니까 남들은 군대가 죽겠다고 했는데 나는 군대가 제일 쉽더라고. 군대에서 내가 1등 장교했단 말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하고 이런 일이 어렵지. 세계일보 해보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집이에요. 신문은. 광고, 판매, 편집이야. 그럼 광고, 판매가 늘어나려면 신문의 기사가 좋아야 돼. 그 다 아는, 그러니까 대충 다 파악해보면 알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러나 사장으로서 나는 항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미래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한다든지 또 미래를 갖다가 플랜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일도 해야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광고, 그 다음에 판매, 편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편집 쪽은 한국에 조중동이 있고 그 좋은 신문이 어떻게 세계일보가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탐사 보도예요. 그 문화일보 기자가 퇴직한 다음에 탐사 보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서문을 읽어보니까 탐사 보도 하면은 세계일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세계일보가 내 사장 때 어떻게 탐사 보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세계일보가 그 당시에 날렸는가 하는 것을 그 문화일보 출신 기자가 탐사 보도에 대한 책을 내면서 서문에 썼더라고.
세계 탐사 보도하면 세계일보다. 우리 탐사 보도 팀이 유명했어요. 그 탐사 보도 팀들을 내가 만들어서 진두지휘해서 그 탐사 보도가 우리 신문의 아주 대히트를 많이 쳤어요. 기록이 없는 나라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기록 없는 나라라든지 많은 탐사 보도에서 나올 때마다 그냥 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달의 기자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달의 기자상을 모든 언론사 중에서 한 개의 언론사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데 조중동도 1년에 한 번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세계일보도 못 받을 때도 많고 그 한 해에 아마 2004년도 그때 그 해로는 6번인데 그 다음에 1월도 받았기 때문에 한 해로 볼 때는 6번이고 7번을 갖다가 거의 계속 아니지만은 뭐 3번도 받고 한 번 됐다 해서 받는, 그러니까 1년에 6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그래 탐사보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제 세계일보 특종을 하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굉장히 이제 컸는, 어느 정도 컸냐면 세계일보는 기자 아카데미라고 그래요. 세계일보에서 기자를 뽑아서 잘 가르쳐 놓으면 다른 신문사로 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사장으로 와서 기자들 갖다가 1년에 뽑는 게 한 10몇 명이라면 내가 많이 뽑았어요. 많이 도망간다니까. 많이 뽑았는데 안 도망가, 내가 사장할 때는. 오히려 밖에 있는 그만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세계일보 있는 기자들이 다른 신문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조중동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동아일보에 가면은 세계일보 출신 기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세계일보에 들어왔다가 세계일보 공채로 왔다가 동아일보로 간. 그런데 어느 신문사고 그 신문사의 공채 기자들이 중심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실력이 있지만은 그 주류의 목격이기 때문에 세계일보 기자들이 세계일보라는 신문이 조중동에 비해서 네임 밸류는 떨어지지만은 세계일보 기자들은 세계일보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셀러리 약하지요. 비전 없죠. 근데 내가 사장 올 때는 떠나갈 걸 생각해서 많이 뽑았더니 안 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자들이 정말로 굉장히 이제 희망이 부풀었고, 또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곽정원 회장님이 뒤에 전적으로 믿어주고, 또 참모님이 그야말로 제가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력이 있는 사장이었어요. 실력이란 말은 뭐 이런 실력을 말한 게 아니라 세계일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장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2005년도인가 이제 그 창립 행사 때에 아버님한테 창립 행사에 대한 그 계획을 보고하고, 아버님이 가능하시면은 창립 행사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창립 기념일 날 이제 그 수상자들이 있어요. 사장상 무슨 상 주는데 이런 상이 있고 이런 상이 줍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그때 뭐라냐면, 사장은 상을 안 받나 해서, 아버님 사장이 뭐 누구한테 상을 받습니까? 그래? 그럼 너 내가 줘도 못 받냐? 이게 그래서 그 2005년이 됐는데 아버님이 하루 전날 밤에 지시를 해서 곽 회장한테 오늘 밤 중으로 이 항표를 만들어서 회장상을 줘라. 특별 세계일보 특별상 제목이 세계일보 사장 사광지에서 아버님이 이 특별상을 이제 주라고 명령해서 밤에 한국이니까 밤 새도록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창립 기념일 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세계회장을 통해서 이 상을 주어서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 그 당시에는 내가 뭐 젊었지 보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내가 아끼는 사진 중에 한 사람이지. 그해 이제 뭐 물론 좀 약간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2003년도 쯤에서 2004년도 아마 2005년도인가 그때에 우리 세계일보가 이달의 기자상을 휩쓸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신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 가서 그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인데, 이건 아버님에게 설명하는 그런 거고, 이 사진이 뭐냐면은
2004년이구나. 2003년도 제가 3월 때 취임해서 그 다음 해에 창립, 이게 이제 신문협회 창립 42주년 때에 뭘 하냐면은 한국 신문상을 수상해요. 한 개 신문사가. 세계일보를 한 번도 후보도 못 올라갔어서 그때까지. 그래 이때 세계일보가 홍석현 씨에게요. 그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 씨인데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미국 대사도 그 후에 주미 대사도 했던 이분이 중앙일보 회장했던 분인데 그 당시 이제 그 홍석현 사장이 신문상을 발표할 때에 매년 한국 신문상을 발표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뭐 치열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세계일보가 한국 신문상을 수상 결정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발표를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버님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을 홍석현 회장하고 나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 안 갖고 왔는데 거기를 갖다 아버님께 제가 이분이 중앙일보 회장 사장인 홍석현 씨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한국신문협회 회장으로서 세계일보에게 한국신문상을 해서 사진을 아버님이 홍석현 회장하고 사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줬어 홍석현 회장한테.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맞습니까? 문 회장이 사인 맞습니까? 아니 맞지요. 그러더니 이러면서 이건 내가 갑으로 이제 보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문선미 회장님 같은 분은 국가에서 모셔야 할 어른인데 사장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감동을 이제 받아서 하고 또 삼성 언론상이라고 있는데 삼성 언론상은 한국 신문상보다는 못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더 알아주는 상도 받아요. 그래서 이달의 기자상, 삼성 언론상, 한국 신문상 그랜드 슬럼을 달성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계일보 기자들이 어깨가 이랬다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때 아버님이 한국신문상 수상했는데 이제 한남동에 가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우리가 한국신문상을 수상을 해서 기자들에게 제가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 사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나더러 좀 돈을 대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 그 아버님 돈이 얼마 든다고 뭐 그래도 내가 대줄게. 얼마 주면 되니까 한 500만 원 주면 되겠네니까 어머님이 계시다가 아이 아버님 5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주셔야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하여튼 뭐 호프하다시 해봤자 뭐 돈 100만 원밖에 더 나와요. 기자들 다 나온 전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편집국 기자들만 나오니까 한 뭐 4, 50명에서 회사 앞에서 뭐 맥주 한 잔씩 이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을 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세계일보 여기 용산일 때 호프집에 가서 이제 기자들하고 야 우리 이제 총재님이 여러분들 뭐 쏘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니까 맘 놓고 먹어라. 그래서 한참 이제 뭐 대단했죠 분위기가. 그때 내가 편집국장 일어나 이선호 편집국장 일어나 1000만 원짜리 봉투를 줬어요. 이게 총재님이 준 돈이니까 오늘 먹는 거 계산하고 나머지는 편집국에 써라. 그래서 아버님이 그 보고를 했더니 야, 사관계가 돈을 쓸 줄 아네.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미시면 계산하고 나머지 가지고 우물우물 물론 떼어먹지는 않지만 다른 쪽에 쓸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이 회식하라고 줬으니까 편집국장한테 그때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사장은 저렇게 투명하고 저기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 받은 그대로 배달 사고 안 나고. 그래 이런 게 하나의 그 당시 사정으로서 어떻게 멋있게.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이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상금을 줬어요. 사장한테 2000만 원. 그럼 이제 또 내가 먼저 아버님이 저한테만 주지 말고 그러면 그때 이달의 기자상 그 편집국장하고 이달의 기자상 2명 기자들한테도 좀 주시죠 했더니 그래 그러면 500만 원씩 준다. 근데 아버님 따로 2000만 원 주셨어요. 편집국장 500만 원 이제 이달의 기자상 탄 사람 2명한테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주었어요. 상금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당시 대단한 거죠. 기자들 개인이 500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편집국장이나 뭐나. 난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계부 과장급 이상한테 선물 30만 원씩 다 나눠줬어요. 그 나는 그 중에서 100만 원만 내가 다른 세계일보 부사장 전무들도 100만 원씩 주면서 나도 100만 원만 갖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에게 그냥 다 나눠줬어요. 그 나눠줘서 좀 미안해서 우리 마누라도 50만 원, 우리 아들도 3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그 임원들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그 뭐 우물우물 내가 그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밥이나 한 끼 사고 어디 뭐 써봤자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큰 살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절정이었어요. 내 인기도 높았고 그 다음에 세계일보 기자들도 막 목에 힘이 빡 들어가서 지금 뭐 여기 뭐 JTBC는 뭐 양원보 기자 있는 사람 내가 다 뽑은 사람이야. 사장할 때. 그 당시에는 내가 우리 식구들 몇 명씩 뽑았어. 선문대학교 학생들을. 조현일 기자도 그때 나와 들어왔나요? 조현일 내가 뽑은 거예요. 조현일 내가 다 뽑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식을 가지고 세계일보 기자들을 식구들을 좀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매년 특별히 세계일보 물론 다 공채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 좀 몇 명씩 해서 양원보 기자는 유명한 기자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많이 있었는데 이사들도 많이 뽑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역대 사장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장 누구냐니까 안효열 씨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은데 기자들한테 한번 알아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사관기 사장이 최고였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문사 직원들이 봉급이 계속 안 올랐다는 거야. 봉급을 올려줘야 사장이 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계일보 사장을 갔을 때에 대한제지에 있는 그 신문용지를 쓰는데 그 신문용지가 한 달에 약 10억 대요. 종이값이. 그 세계일보는 그 종이값이 가장 큰 소위 가장 큰 지출이야. 근데 그때 마침 그 한라그룹의 한라보호타라고 하는 이제 그 신문용지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 내 친구가 만도에 수석 부사장을 하고 이제 한라그룹에서 한라제지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한라그룹의 회장의 내 친구가 그 한라제지 사장을 했었는데 이제 나한테 데려왔어요. 신문용지 좀 이제 팔아달라. 그럼 팔아주마. 나는 또 그거 잘 팔아주거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불렀어. 그럼 대한제지에 그거 하는 거 중단하고 여기 한라제지에다 좀 신문용지 좀 해야 돼. 아, 큰일 난다는 거야.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뭐가 안 돼? 돈 받아 먹었어? 아, 뭐가 안 돼? 우리가 대한제지만 팔아주는 법 있어? 그동안 그만 팔았으면 됐지. 왜 대한제지만 팔아줘? 그 한라제지 바꾸면서 30%를 깎았어요. 돈을. 신문용지 값을. 그래, 그 조건을 하겠느냐? 그 한라제지로 볼 때는, 그래도 여하튼 간에 해서 30% 깎아서 전 직원들 봉급을 9%가 올려줬어요. 깎은 돈으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신문사에서도 종이값을 다 깎는 거야. 그런 바람에 신문사 사장들이 신문사의 가장 큰 지출이 종인데 사장이 와서 신문 종이값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깎았다고 그래서 또 내가 칭찬 많이 받았어. 근데 그게 돈을 꼭 어디다 받으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